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스타트업 알라이언스 감사드리고요. 또 윤 회장님 말씀 저도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저는 15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갔다가 지금 미국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벤처 회사에서 파운더로 또 제너럴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아시는 벤처 캐피탈 분야를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동료 여러분들 실리콘밸리의 구석구석을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많은 오해와 또 미스테리에 좀 쌓여 있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여기서 창업을 앞으로 하시게 되실 분들 반드시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 볼 VC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 이 햇병아리 사진인데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느낌을 이 사진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영어도 준비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다니고 출장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참 많이 다르더군요. 저는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이제 현대정보기술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엔지니어로서의 좀 한계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경영도 좀 배우고 싶어서 MBA 유학을 갔다가 정착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원래는 저는 미국에서도 계속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업할 기회가 있어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계기는 그냥 요 표현이 아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너 제정신이냐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보수, 좋은 커리어 놔두고 갑자기 준비도 아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결정들이 또 어떨 때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느낌 아시죠? 너무나 갈망했던 거 그래도 한번 해봐 하고 주어졌을 때 이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그 느낌 바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이 다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세 명이서 네 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다 누가 하겠습니까? 엔지니어들한테 이런 계약서나 고객이라든지 급여, 스톡 옵션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씩 하면서 다 배우게 됐습니다. 아까 저희 윤 회장님이 말씀했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물어보니까 우연찮게 또 많이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멘토도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도대체 벤처 캐피탈이 많다던데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으며 그다음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나고 그다음에 또 피칭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회사들 잘 아시죠? 팜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오래된 사진 아마 이미지 같은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회사들 뭐 유명한 회사들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수백 개 벤처 캐피탈 중에 제가 한 반 정도 이상은 만난 것 같은데요. 이런 벤처 캐피탈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소금과 같은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하지만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의 꿈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도대체 뭐 하느냐? 실리콘밸리에서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많은 회사들을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들이 오늘에 있게끔 만드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창업자들은 회사를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다가가는 일을 해주는 데 있어서 작지만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저희가 대표적인 캐피탈 뭐 몇 개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굵직한 회사들이 많죠. 이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고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9개의 투자에 실패한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디 많이 있나 봤더니만 무려 70% 이상이 실리콘밸리, 그 크다는 실리콘밸리에 쬐끄만데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샌드힐이라는 데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970년대 초반부터 있더군요.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클라이너 퍼킨스나 세콰이아 이런 미국에서 탑 티어의 벤처 캐피탈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가보시면은 너무너무 조그매요. 이 지역이 거기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일화를 소개를 드리면 그 멋있다는 샌드힐을 한번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있는데 지나간 사람 아무도 없고요. 클라이너 퍼킨스에 걸어 들어갔을 때 담장 잎으로 이렇게 문이 돼 있는데 큰 사인도 없고요. 들어가서 그 방문객을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안에 너무나 조용하더라고요.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무려 몇 천억이 되는 펀드를 몇 개씩이나 운영하는 이 회사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방문객도 없고 이렇게 조용할까. 정말 문화적인 쇼크였습니다. 그게 그런 회사들이 무려 몇백 개가 요 샌드힐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벤처 캐피털을 만약 찾았으면 거기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은 어느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뭘 가지고 결정을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벤처 캐피탈들 스트럭처를 말씀드리면 한국도 유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일단 파트너들이 있고요. 그 밑에 쭉 수많은 직책들이 있죠. 여기서 가장 주목하실 분은 파트너분들입니다. 파트너분들이 벤처 캐피탈의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마다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과 의사결정하는 시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이랑 제일 밑에 있는 분입니다. 파트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너의 비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트너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 비서랑 무려 20번, 30번씩 이메일 주고받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각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분들이 다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는 뭐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봤더니만 요새는 이렇게 그 10년 전과 달리 또 이렇게 벤처 캐피탈들 이렇게 설명을 많이 잘 해놨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도 여기 한 3분의 1은 만난 것 같습니다. 아까 윤 회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말 다릅니다. 만나보면 질문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정말 원하는 바도 다르고 또 대답해주기 바라는 분도 너무나 달라서 딱 꼬집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벤처 캐피탈 이렇다라고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8번째 마이크 메이플스 같으신 분은 본인이 벤처 기업을 운영해서 상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스마트머니라 그러죠. 단지 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지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창업한 벤처 캐피탈이 플러드게이트 벤처스고요. 절대로 사람 안 만나줍니다. 이분은 레퍼런스 통해서 온 사람들만 만나주죠. 여기 비노드 코슬라 같은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계 벤처 캐피탈리스트고요. 저 2번 클라이너 퍼킨스의 파트너였는데 이제 독립해서 나오신 분이죠. 저분은 굉장히 기술 오리엔트 되신 분입니다. 미팅의 90%가 기술에 관한 내용이고 이 사람이 기술을 아는지 또 얼만큼 아는지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아는 척하는 게 있는지를 정말 꼼꼼히 따져봅니다. 한 2시간 미팅하면 1시간 40분은 기술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본인이 관심 있고 원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가시면 아시겠지만 벤처 핵 같은 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순위도 많이 매겨놓고요.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죠. 다 파트너들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고 어떻게 만날까? 뭐 골프도 치고 파티도 가고 해피아도 가고 바베큐도 가고 뭐 바쁩니다. 이분들은 왜 샌드 일이 조용하냐면 이분들이 진짜 바빠서 조용하거든요. 파티 좋아한다는 얘기 제가 했죠. 예, 파티 무지 좋아합니다. 특히 엔지니어들하고 어울리는 파티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은 아마 미팅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위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르는 벤처 캐피탈한테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아서 그 회사 가서 피칭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최악이죠. 가장 좋은 거는 레퍼런스로 받아서 파티장에 만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정식으로 한번 피치해 볼래라고 초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와서 벤처 캐피탈을 만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부분이 있죠. 이분들은 LP들을 리미티드 파트너들 만나는 일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보고하고 만나고 다음 자기네들의 펀드 만드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죠.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그 미국의 벤처 캐피털들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공통된 점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회사를 시작하는데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창업자가 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회사 집을 담보를 맡겨가지고 돈을 투자한 창업자도 있을 거고요. 장인 어른한테 돈을 빌려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자기 저축은행을 터신 분도 있을 거고, 친구한테 돈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안 집어넣은 창업자들도 있겠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리스크가 같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회사에 넣은 사람의 리스크는 너무나 크고 본능적으로 죽을 듯이 일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얼마만한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감정과 물리적인 투자가 돼 있는지를 봅니다. 창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이 부분 반드시 봅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한테 자기 돈 실험할 VC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새는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뭐 킥스타터부터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벤처 캐피털을 만나기 위한 실패하기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죠. 벤처 캐피털들이 의외로 또 뭐라 그럴까요? 용감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트렌드에 너무너무 민감해서 반드시 한 3번째쯤 질문은 반드시 누구 만났니? 누구 관심이 있디? 하고 물어봅니다. 주로 코인베스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느낌은 기술이라든지 창업자, 기술, 뭐 시장이라든지 제품, 서비스보다도 사실은 커스터머를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제가 애완견, 반려동물의 사료를 만드는 회사라면 그 사료를 누가 제일 좋아해야 될까요? 그 주인이 좋아해야 될까요? 아마 그 반려동물들, 애완동물들이 좋아해야 되겠죠. 이 커스터머의 피드백이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떤 벤처 캐피탈 말고 어떤 투자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네들한테 업사이드 모델이 뭐냐, 즉 폭발적인 잠재력, 상승력이 뭔지 그걸 봅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천천히 차분차분히 올라가고 오래가는 비즈니스도 있고 또 급격하게 또 트렌드를 타서 올라가는 비즈니스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만난 벤처 캐피털 중에 오랫동안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엑시트할 수 있는 인수합병이나 상장의 모델이죠. 그렇게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00만이 되는 업사이드 모델을 좋아합니다. 벤처 캐피탈을 만났어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전화 안 오지?가 이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죠. 한번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기 때문에
왔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연락이 안 올까? 2주가 지났는데 왜 연락이 안 올까? 하면서 계속 그 파트너의 비서 이름을 외우게 되죠. 거의 스토킹하는 수준이 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반응이 안 오거나 보통 이제 이런 변명을 많이 쓰죠. 이 분야는 우리가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다. 내지는 아직은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제 팁은 벤처 캐피탈을 특히 탑티어, 뭐 탑티어, 퍼스트티어, 세컨티어, 서드티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역량에 따라서 많은데 한 세 군데 만나는 겁니다. 세 군데 만나서 피드백이 아마 그 피드백을 가지고 그 다음 결정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 정도 만나면 웬만한 질문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다시 보자. 뭐 예스랑 노란 말은 절대 안 하죠. 근데 이제 다시 보자는 얘기는 좋은 사인이죠.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는 자기 말고 다른 파트너한테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꼼꼼히 묻죠. 벤처 캐피탈마다 의사결정 과정이 다 다릅니다. 만장일치로 하는 데도 있고요. 한 사람이 고집하면 그래 그럼 네 펀드에서 투자해 하고 재량권을 주는 데도 있고요. 이건 절대 모릅니다. 이건 파트너들끼리만 알고 있고요. 보통 얘기를 공개를 안 하죠. 보통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아침에 그 전주에 만났던 그 회사들 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텀시트에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텀시트는 아시겠지만 본계약서 전에 전혀 효력이 없는 간단하게 만든 그 주요한 계약 조건들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이거 회사 가치 평가인데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유일하게 투자자랑 창업자가 서로 대립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연하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우선주 제도가 무척 발달돼 있습니다. 그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라 그러는데 인수합병이나 상장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이익을 배분하냐인데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배운 거는 많이 부딪히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한 70여 개 넘는 벤처 캐피탈들을 소개받아서 많이 부딪히면서 배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고객부터 시작해서 기술자라든지 아까 너무나 동감하는 게 아이디어 혼자 알고 있는 거 그거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실행, 엑세큐션이 중요한 시대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많이 부딪혀 보시고요. 벤처 캐피탈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다. 거기가 대화 끝이 아니고 거기가 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는 질문하시고 그분들한테 다음 미팅도 마련해 달라 그러시고 멘토도 소개해 달라 그러시고 벤처 캐피탈을 한 명 만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과감하게.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과정입니다. 벤처 캐피탈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분들 한번 만나면 이제 친구로서 또 도와주는 동반자로서 오랫동안 관계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사진인데 미국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양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양주거든요. 처음처럼 그 열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고 미국은 중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만만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 만나시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인데 제가 한번 슬라이드 올려봤고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이 찰 슐츠라는 분이 무려 200개의 벤처 캐피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200개 중에 어떤 인연이 생길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